자, 1년 넘게 급등 중인 로봇은 결국 뭐를 사용하게 될까요? 기름을 먹진 않겠죠? 결국 배터리입니다. 한국 3원계 배터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구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네요. 데일리 투자 나침반 시작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로봇의 심장이 될 배터리는 물론이고 그 로봇을 똑똑하게 만드는 AI, 그리고 그 AI를 돌리는 반도체까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연결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미국 증시 잠깐 보면요. 어젯밤은 마틴 루터킹 주니어의 날이라 휘장이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오늘 우리 시장의 핵심 동력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네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큰 그림은 이렇습니다. 첫째,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는 배터리 시장, 그리고 여기서부터 AI와 로봇이 이끄는 자동화 혁명으로 넘어가고요. 다음은 반도체 전쟁의 핵심이죠. HBM의 수율 경쟁, 마지막으로 미래 먹거리인 우주와 바이오까지. 이렇게 네 가지 큰 줄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바로 배터리입니다. 와, 정말 길고 길었던 배터리의 겨울이 드디어 끝나는 걸까요? 핵심 원자재 가격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반등하면서 시장에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거든요. 와,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이게 바로 그 신호입니다. 특히 탄산 리튬 가격이요. 한 달 만에 무려 거의 40% 가까이 급등했어요. 이게 그냥 잠깐 오르는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는 계속 늘어나죠. 또 에너지 저장을 위한 ESS 인프라도 계속 깔리고 있죠. 그러니까 진짜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이건 진짜 바닥을 확인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게 에코프로한테는 오히려 좋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수직 계열화 덕분입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빵을 만들려고 남한테 밀가루를 사오는 게 아니라요. 아예 내가 직접 밀을 키워서 그걸로 밀가루까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그걸 그대로 판매 가격에 녹여서 우리가 이익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자, 그럼 코발트 가격이 오르면 누가 가장 직접적으로 웃을까요? 바로 코스모 화학입니다. 이 회사가 왜 중요하냐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광석에서 직접 황산 코발트를 뽑아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원자재가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폐배터리에서 금속을 다시 꺼내는 도시광산 기술의 가치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퍼즐 조각이 하나 맞춰집니다. 바로 테슬라가 중국이 아닌 호주 흑연 업체랑 계약을 연장했다는 소식이에요. 이건 대놓고 탈중국 하겠다는 신호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포스코 퓨처엠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왜? 미국의 IRA 규제, 그거 완벽하게 피할 수 있는 비중국산 흑연 음극재를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국내 유일한 회사가 바로 여기니까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요. 원자재가 그냥 돌덩이가 아니라 무기입니다. 무기. 이런 상황에서 포스코홀딩스처럼 아예 아르헨티나, 호주에 직접 광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이건 갑 중에 갑이죠. 불안한 공급망에 떨고 있는 완성차 업체들이 줄을 서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배터리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배터리가 결국 누구의 심장이 된다고 했죠? 바로 로봇입니다. 그럼 이제 자동화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AI가 로봇을 만나서 제조업의 판을 어떻게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는지, 말 그대로 새로운 표준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와, 525%.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 아닙니까? 불과 2년 만에 휴머노이드 로봇 보급이 5배 이상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그냥 SF 영화에서 보던 그런 장면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우리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기업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1조 7천억 원. 이게 현대차가 생산 인력의 딱 10%만 로봇으로 바꿨을 때 1년에 아낄 수 있는 돈입니다. 이건 그냥 돈 좀 아끼는 수준이 아니에요. 회사 전체 영업이익의 거의 10%에 달하는, 그야말로 회사의 체질 자체를 바꿔버리는 엄청난 혁신인 거죠. 자, 현대차가 아틀라스 같은 로봇을 본격적으로 공장에 투입한다? 그럼 당연히 핵심 부품은 우리 걸 써야겠죠.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로봇 원가의 30%를 넘게 차지하는 정밀 감속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로봇의 관절이에요. 이 관절이 얼마나 정교하냐에 따라 로봇의 움직임이 달라지는데 이 분야 국내 1등이 바로 SPG라는 거죠. 자, 이번엔 일론 머스크의 한마디입니다. 설계는 거의 끝났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제 머릿속에 있던 테슬라의 다음 AI 칩이 실제로 찍어내는 생산 단계로 넘어간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게 누구한테 엄청난 기회냐? 바로 삼성 파운드리와 그 밑에 있는 모든 협력사들에게 어마어마한 기회가 열렸다는 뜻이죠. 그럼 삼성이 이 엄청난 주문을 받으면 누가 제일 바빠질까요? 바로 가온칩스입니다. 가온칩스의 역할을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요. 테슬라가 그리운 복잡한 설계도를 삼성의 3나노 공장이 알아들을 수 있는
기계의 언어로 번역해주는 최고의 통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회사가 없으면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칩은 사람 목숨이랑 바로 연결되잖아요. 단 한 개의 실수도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완벽한 품질 검사가 정말 중요해요. 당연히 테스트도 더 까다롭고 더 비싸지겠죠. 삼성의 미국 공장에서 이 칩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 이 품질을 책임지는 최종 관문, 바로 두산 테스나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고 실적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자, 이번에는 반도체 시장의 가장 뜨거운 감자죠. HBM으로 가보겠습니다. 요즘 HBM 경쟁은요, 양상이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누가 더 높이 싸나의 경쟁이었다면 이제는 누가 불량품 없이 완벽하게 쌌나, 즉 수율 전쟁으로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아니 그럼 12단, 16단 이렇게 아파트처럼 높이 쌓아 올리는데 도대체 뭐가 제일 문제일까요? 가장 큰 적이 뭘까요? 정답은 바로 뒤틀림과 미세한 결함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높이 쌓으려면 칩을 종이처럼 얇게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휘어버립니다. 이걸 뒤틀림이라고 하고요. 또 칩들을 연결하는 수직구멍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그 비싼 HBM 칩 전체를 그냥 버려야 하는 겁니다. 정말 골치 아픈 문제죠. 바로 이런 골치 아픈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회사들에서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넥스티는요,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결함을 귀신같이 찾아내는 아주 정밀한 눈 역할을 하고요. 저스템은 앞으로 나올 더 진보된 HBM4에 필요한 새로운 접착 기술, 그러니까 아주 섬세한 손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현재와 가까운 미래를 봤다면 이제는 좀 더 먼 미래를 볼까요? 정부가 팍팍 밀어주고 기술 혁신이 폭발하고 있는 두 분야, 바로 우주와 바이오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한국이랑 미국이랑 우주산업 협력하자고 고위급 회담을 열었거든요. 이게 그냥 만나서 밥 먹고 악수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사실상 이제부터 우리 우주산업은 한 팀이다라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에로스페이스 같은 큰형님한테는 안정적인 시장이 열리는 거고, 컨택처럼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한테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뻥 뚫리는 거죠. 자, 바이오 쪽에서는 ABL 바이오의 FDA 승인 소식이 정말 컸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 FDA가 너네 기술 인정하고 도장을 꽝 찍어준 거거든요. 이건 이제 세계 최대 시장에서 우리 기술이 먹힌다는 걸 증명한 거고, 앞으로 있을 기술 수출 계약에서 몸값을 엄청나게 올릴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리가켄 바이오 같은 다른 ADC 기업들에게도 아주 좋은 소식이죠.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